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개전제의 합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느낌 또는 파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를 간략히 소개했어요. 합생을 시작하는 계기의 첫 번째 느낌은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라 부르고 그 느낌에서 일어나는 양자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객체와 주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면 원인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논의가 되어서 후행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고는 이제 문제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걸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체적 형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적어도 원인의 작용에 대한 결과 쪽에서의 반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객체에서 완전히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반작용으로서의 주체적 형식. 아마 이 개념까지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난 강의 중에 그 합생과 이행은 모두 어떻게 보면 느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위한 편의상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뭐 딜리케이트한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단순한 개념적인 구별은 아닙니다. 적어도 화이트헤드는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그림을 보면서 아마 재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선 존재의 한 느낌 N이 그러니까 후행하는 존재의 X로 이렇게 이행하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의 과정, 이거는 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의 객체의 느낌이 주체의 느낌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게 이행, 원어로 트랜지션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그렇게 이행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주체가 새로이 종합하는 과정, 이게 합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거 단순한 개념적 구별은 아니죠. 그러나 물론 그게 별개로 뭐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의자를 딱 자를 수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뭐 그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연속적이긴 하죠. 그러나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에 임하실런지요? 네, 오늘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에 연속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주체의 자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적 형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생겨나고 나아가서 그 합생 전체에 어떤 적어도 특성의 것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한마디로 주체적 형식에 대해서 해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텍스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오늘의 그 주요 주제에 대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텍스트의 부분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텍스트의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체적 형식이라는 게 합생하는 존재에 새로움을 가져준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새로이 생성하는 주체가 그 과거의 것과 달라지는 수단이 주체적 형식이라는 겁니다. 주체적 형식을 통해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형식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이란 말은 그 내용, 컨텐츠와 구별하기 위해서 형식이란 말을 썼어요. 그 형식은 주체가 선택한 것이다라는 걸 표현한 게 다시 주체적 형식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객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표현을 주체적 형식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통이죠. 그 다르게 느끼는 까닭이 주체적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주체들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객체와 나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과거가 자신의 객체를 파악하던 방식과 내가 그 객체를 파악하는 방식이, 현재의 내가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체적 형식이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 형식은 새로운 주체의 그 새로움, 그 차이, 그 독특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전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체적 형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적어도 그 현실적 존재에서 작동하는지를 표현하는 말들로 이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0번째 문단인데 느낌, 파악. 그러니까 그 객체들을 받아들이는 활동 말이죠. 주체가. 느낌은 그 성립 과정에 의해 발생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겨난 과정, 그걸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자, 여기는 다수의 최초 여건들을 복합적인 객체적 여건으로 만드는 여러 부정적 파악이 수반된다. 이건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이 과거의 객체의 현적 존재고 뒤에 것이 새로 생겨난 주체로서 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 M과 Y 사이 이렇게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의 느낌인데 Y는 M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느낌. Z도 마찬가지예요. G도 O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부정적 느낌. 단 N이 X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느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새로운 존재 B는 A를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객체화하고 있다. 부분을 통해서 객체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특정한 색채를 우리가 분별해내요. 사과를 보고 붉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사과에는 다양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적어도 시각적으로 캐치하지 못하는 다양한 빛의 반사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 못 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그래서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 입장에서 보자면 보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빨간색만 보는 거죠. 그 빨간색이 여기서 말하는 N입니다. N이고 X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취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에 있는 그대로를 최초의 여건, 내가 그 부분에서 취하는 부분을 객체적 여건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제 강의를 지난번에 들어보셨던 분은. 자, 이래서 최초의 여건들을,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어떤 그 현실 계기를 말이죠. 존재를 복합적인 객체적 여건으로 만드는 여러 부정적 파악수만. 그러니까 객체적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여건에서 몇 가지가 거부돼야 돼요. 부분적으로 사상된다, 버려진단 말이죠. 아까 말한 M과 O가 버려졌죠. Y와 Z에 의해서. X에 의해서 N만 취해졌어요. 그러니까 객체적 여건이 생겨나려면 부정적 파악이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체적 형식이 생겨나 그랬어요. 그래서 느낌의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버리고 취하는 가운데 취사 선택의 기준으로서 주체적 형식이 작동한 겁니다. 내가 사과를 어떻게 파악하지? 라고 할 때 빨간색으로 파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에는 빨간색으로 적어도 취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특별히 강조해서, 그러니까 강화시켜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 강화시켜서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죠. 선택적 집중. 이게 주체적 형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빨강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체적 형식으로 다른 것들이 배제되고 특별히 그것이 강화돼서 강조되어서 취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파악과 긍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객체적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와 동시에 주체적 형식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느끼는 이 방식 말이죠. 그건 그 느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취했는가라고 하는 그 흔적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주체적 형식은. 그것은 그 느낌을 유발한 목적이라든지 그 느낌이 만든 장애물이라든지 또는 주체의 독창적 결단에 해소된 미결정성을 포함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사례가 복잡하니까 지금 아까 그 사과의 빨간색을 잠깐 다른 사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입 딱 먹고 뭐라고 하나요? 맛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맛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짠맛, 단맛, 또는 신맛, 또는 그 밖에 뭐 고소한 맛 이런 말 있죠. 이런 것이 어우러서 맛있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맛과 짠맛은 서로 상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음식하는 분들 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음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음식이 짜면 그래서 단맛을 좀 넣어요. 그러니까 단맛에 대한 느낌은 짠맛에 대한 느낌을 억제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어떤 특정한 맛을 맛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맛을 구성한 하나하나의 느낌들을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건 약간 약화시키고 어떤 건 좀 북돋아주고 이럴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느낌을 유발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떤 특정한 양분을 그 영양소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음식을 취하면 우리는 그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죠? 당연히 맛있게 먹으려면 그 맛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하나하나의 느낌들을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는 약화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건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유발한 목적,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만났던 장애물, 다시 말하면 맛을 떨어뜨리는 어떤 요소, 그것들은 적어도 배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느낌 형식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든 장애물이 그런 거죠. 맛있게 먹기 위한 그 목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말이죠. 그다음 또는 주체의 독창적 결단에서 해소된 미결정성, 이거는 그렇게 맛을 조정해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맛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맛의 요소들이 분배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억제시키고 어떤 것은 강화시키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특정한 맛으로 특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아직 특정한 맛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그 미완의 요소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특정한 맛으로 그걸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령 당도는 3, 염도는 2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기 전에는 당도가 얼마 될지 잘 몰라요. 염도가 3이 될지 4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도와 염도를 서로 비교해서 서로 억제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운데 당도는 3으로 하고 염도는 2로 한다라고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그러니까 주어진 대상, 여건, 객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객체화시켜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과정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상당한 방식으로 변조시킨다는 거예요. 그 변조의 수단이 주체적 형식이다. 주체적 형식이다. 컨텐츠는 주어져 있어요. 내용은 주어져 있어요. 객체는 주어져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어떻게, how, 요거를 결정하는 것은 주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로서 주어진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인과적으로 결정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비록 특정 부분의 어떤 그 인과적 힘을 받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객체가 주는 영향력 하에 우리가 놓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에 완전히 복속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에 내가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방에 똑같이 앉아 있어요. 이 방에 다양한 어떤 그 사물들이나 벽, 공간의 어떤 그 요인들이 나의 신체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방에 있는 한 그러겠죠.
나는 이 방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물리적 조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영향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몇 가지 빛나는 몇 가지 또는 몇 가지 색, 어떤 몇몇의 형태만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렇죠? 그 왜 버리고? 왜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버리는 방식은 뭐라고? 부정적 파악이라고. 부정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강화시켜서 intensify해서 말이죠. 부양해서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또렷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부양된 겁니다. 주어진 것들 중에. 이렇게 해서 다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주어진 것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선택해서 확정지은 겁니다. 강화시킨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변의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 것은 인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졌지만 그것에 우리 인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되지 않음의 수단이 주체가 결정하는 주체적 형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있어서 객체적인 것은 과거의 반복이고 주체적인 것은 새로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화이트는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일반화시키고 있죠.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과거의 것은 반복일 수밖에 없고 이미 일어난 것을 적어도 내가 이제 수용하는 거니까 그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복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반복된 요소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변주할 수밖에 없다. 변형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변형시키는 방식이 주체적 형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것과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새롭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 생겨난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일반화시킬 수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있다. 방금 강의하신 내용 중에 예. 그 우리 부정적 파악 예. 이것도 주체적 형식이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화이트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악에는 모든 파악엔 주체적 형식이 있다. 이 말은 하는데 부정적 파악에도 그러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는 화이트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화이트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의 텍스트를 읽었던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자면 부정적 파악에는 주체적 형식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배제, 부정 그것이 형식입니다. 예. 굳이 주체적 형식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주체적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어울리는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변조할 또는 변화시킬 소재가 주어질 때 그때 주체적 형식이 개입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배제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할 때 비로소 주체 형식이 들어가는 건데 주체의 어떤 선택의 요소가 단순히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 형식이라는 것이 개입할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다면 그것은 주체 형식은 없다. 그러나 그러면 모든 파악에는 그 파악의 객체 그리고 주체 그리고 주체 형식이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앞에서. 그러면 파악도 부정적 파악도 파악인데 마땅히 개념적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주체 객체를 떠나 플러스 주체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죠. 그러나 적어도 논리의 구조상으로 보면 주체 형식이 개입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 하나의 판단이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위해서 거기도 주체 형식을 말아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면 그때 우리가 약간 억지스럽게 덧붙이는 것이 거부의 형식이다, 좀 부정의 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만약에 주체적 형식이 없다면은 그 부정적 파악은 어떤 다른 주체적 형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소극적으로 미치죠.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화이트가.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의 그 투명성, 명확성을 위해서 기여한단 말이죠.
만약 이 방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보고 있는 상과는 전혀 다른 상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공기방울이 날아다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뭐 또 여기에 뭐 온갖 흘러다니는 온갖 전자파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걸 딱 제거했잖아요. 제거하는 순간 이렇게 뚜렷하게 몇몇 상이 이렇게 딱 나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긍정적 파악의 주식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다수의 최초 여건들을 복합적인 객체적 여건으로 만드는 여러 부정적 파악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 주체적 형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부정적 파악은 주체적 생성에 생겨나는데 결정적으로 적어도 기여한다. 물론 소극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어떤 행동을 어떤 작용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그럼 기존 철학자 중에서 주체적 형식을 비슷하게 말한 철학자가 있나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없고 약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이건 근대 철학에서 근대의 기본적인 그 우주론은 기계론이에요. 기계론. 물질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가운데 이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빚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 입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흩어져 다는 데서 어떻게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 이런 게 생겨나느냐 말이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감각적인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단순히 양적 차이만을 지닌 물질 입자들이 다양한 운동에서 어떻게 색깔, 맛, 소리 이런 게 생겨나느냐 말이죠. 이거 설명 안 된다 말이죠. 기계론 갖고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감각에서 만들어지는 것. 외부의 물질 입자의 작용을 받아서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감각이 만드는 감각적 현상에 불과하다.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태다 말이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물이 갖고는 제2성질, 제1성질은 물질적 입자의 크기, 뭐 운동 이런 건 제1성질 그 사물이 속한 거고 색이나 소리, 맛, 냄새 이런 것들은 물질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감각기관이 눈이든 코든 입이든 말이죠. 귀든 이것들이 그것과 공명해서 만들어낸 성질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래서 주관의 산물이다. 객관의 사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입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으로서 색깔, 맛, 소리, 냄새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주체적 요소가 여기에 개입해서 주관적인 것이 개입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견광부해 볼 수는 있어요. 견광부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이건 적어도 근대의 기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하나의 그 돌파구로 어거지스럽게 만들었던 하나의 그 방안이고 와이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주체의 어떤 새로운 존재의 출현 또는 어떤 창조적 전진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치밀한 어떤 그 계산하에 구성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뭐 비슷한 사례로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케이? 예. 다음 문단입니다. 봅시다. 물리적 느낌은 항상 어떤 선행하는 경험 주체로부터 도출된다. 물리적 느낌 X예요. X는 항상 어떤 선행하는 경험 주체 A예요. 저 앞에 있던 현실적 존재. 그래서 계기 B는 계기 A를 어떤 정서적 강도는 주체적 형식입니다. 정서적 파악, 느낌. 어떤 주체적 형식을 가지고 어떤 감각 여건을 경험하는 선행하는 경험 주체로서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복잡한데 이런 뜻입니다. B가 A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느냐? A를 구성하고 있는 파악 중에 하나인 N을 X로 지금 파악하는 가운데 A를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A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B가 A를 파악할 때는 A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A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A 전체를 최초의 여건, 저 N이 이렇게 X로 넘어갈 때 객체적 여건. 그런데 이때 말이죠. 저 N은 저것도 하나의 느낌이에요. 저 A를 구성하고 있는 느낌. 물론 M이나 O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는 저 느낌들의 통일체예요. 그러니까 저 N에도 뭐가 있어요? 주체적 형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주체적 형식을 갖고 있는 거를 이 X로서 다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저기 이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할 때 반복이라 그랬죠. 반복한다고. 그러면 n이 x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 반복할 때 뭐가 반복되느냐? 여건도 반복되고 주체적 형식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저 n은 x에서 다시 한번 재생되는 겁니다. 재현되고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x는 a를 구사하는 느낌 n에 그 여건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n의 주체적 형식까지도 같이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a를 파악할 때 특정한 정서적 강도, 주체적 형식을 가지고 어떤 감각 경험을 경험하는 그 자신의 감각 경험을 느끼고 있는 선행한 경험 주체, 즉 n의 주체로서 파악한다. 그러니까 B가 A를 파악할 때 내가 파악하는 어떤 느낌의 주체를 그 느낌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그때 거기에는 그 앞선 주체의 주체적 형식이 개입되어 있다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어려우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고춧가루를 하나, 청양고추 하나 딱 먹었어요. 어때요? 아 매워 씨.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죠. 계속 남잖아. 나는 그 뭔가를 맵게 지금 맛보고 있어. 맵게가 주체 형식입니다. 맵게. 달게가 아니라 맵게 말이죠. 그런데 그 매운맛이 계속된다. 이건 뭐겠어요? 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추가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나의 혀에 객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혀의 계기 속에. 근데 뭐가? 매운맛이 반복되고 있어요. 맵게 하는 주체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또 다른 얘기로 우리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난로에다가 손을 대면 화로의 열기가 손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으면 손 자체가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의 느낌이 그 화로에서의 열기의 느낌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입자들의 운동을 내 손이 반복한 겁니다. 그 화로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게 손에 와서 전달돼서 똑같이 활발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이에요. 선행하는 경험 주체의 그 주체 형식을 함께 파악한다는 거죠.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그 다음 문장에 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얘기인 것처럼. 그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또 B의 정서의 주체적 형식,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의 주체적 형식입니다. 은 A의 주체적 형식에 순응되어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순응이란 말은 원어로 conform입니다. conform. 요거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폼이 같다. 폼이 같다.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뭐가 같다고 하겠어요? 저 형식이 뭐겠어요? 주체적 형식이 같다. subjective form 같다. 그러니까 내 손에 열기를 느낄 때 그 손에 열기를 느끼는 방식과 난로 주변에 그 공기라든지 난로의 그 뭡니까 그 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형식이 닮아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반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같은 것. 그래서 이때의 느낌을 이런 물리적 느낌, 어떤 뜨거움의 열기가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인과적 느낌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온전히 인과적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여기 주체적 형식이 개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체적 형식이 개입해서 앞서의 객체의 형식과 주체의 새로운 형식이 닮아 있다, 컨텀하다. 그래서 이거를 순응적 느낌. 주체적 형식이 같은 느낌 또는 닮아 있는 느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적 느낌, 인과적 느낌, 순응적 느낌은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지금 주체적 형식이 그래서 순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어가서 그 고추를 먹었을 때 그 고추의 매운맛에 그 맛의 그 느낌이 이렇게 계속 전달되는 건 말이죠.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맛으로 남아있는 까닭은 끊임없이 그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객체화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0초 전에 먹었을 때의 혀의 그 주체 형식과 10초 후에 남아있는 그 혀의 주체 형식이 같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매운맛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교수님. 네. 그 아까 그 매운맛을 네. 연상하면서 우리가 그 단순한 어떤 물리적 느낌이 어떻게 보면 객체적 여건을 이제 반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체적 그 형식 또한 어떤 그 객체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주체적 형식이 어떤 주체의 새로운 어떤 그 측면 그것을 어떻게 그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주체적 형식이 그러니까 매운맛에 있는 상태에서 그 계속 반복적인데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주체적 그 어떤 형식을 그 받아들인 또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표현한다고 이거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수학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주체 형식은 아까 우리가 전 단락에서 뭐라 그랬나요? 주체가 새로운 걸 생산하는 방식, 주체가 객체와 달라지는 방식이라고 했죠. 객체를 단순히 인과적으로 내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만의 독특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주체와 달라지는 그런 방식을 적어도 표현한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은 주체 형식 때문이다. 새로운 합성의 주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느낌들의 새로운 주체적 형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주체 형식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 했더니 앞서의 주체 형식을 반복한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근데 화이트가 여기서 이제 조금 딜리킷하게 반복은 맞는데 완전한 반복은 있을 수 없다. 피해간다 그죠. 그러니까 변형이 개입한다는 거죠. 다만 그 변형이 얼만큼 개입하느냐는 그때그때의 계기의 역량, 능력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발뿌리에 치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어떤 돌멩이,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무기물의 덩어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반복에 상당히 몰입해 있어요. 그래서 늘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늘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미세하게나마 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반감기라고 하죠. 반감기. 뭡니까 그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거 반감기 따져서 우리가 그 역사 시간을 계산하고 그러죠. 반감기라는 게 뭐 수십억 년도 수만 년씩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작동하잖아요. 반감기라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물의 덩어리도 그 내부적으로는 미세하게나마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만 그 미미하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가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인 경우는 훨씬 더 유기체인 경우는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뭡니까? 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명이 짧죠. 그래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다른 게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뭡니까 그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식, 생각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여기로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내 얘기를 듣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내가 이따가 약속이 있는데 내 얘기를 들었던 계기의 그 조건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딴 데로 치워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새로운 주체 형식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가 어떤 역량, 어떤 위기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움의 정도, 그 주체 형식을 통한 자기 변형, 새로움의 창출, 역량은 다양하다, 지극히 다양하단 말이죠. 거의 변화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층위로 나누자면 완벽하게 일탈만 계속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계기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반복은 없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일어난다.
또 어떤 경우는 대단히 파격적으로 혁명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변이가. 그 모두가 다 그 통로는 결국 주체적 형식이다. 그리고 그 원천은 물론 원천을 따져보면 언제나 객체로부터 온 거다. 그걸 급격하게 변형시키는 거다.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형식의 출처, 그건 어디냐? 그건 객체다. 객체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주체에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객체에서 온 거긴 하지만 그걸 완전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존재가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그걸 변조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복은 반복인데 완전한 반복은 없다. 반복은 없다. 이건 아마 조금 뒤에 가면 다시 잠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됐죠? 예. 다음은 자, 11번째 그 문단에서 이어지는 논의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순응되어 있다 이런 거죠. B의 정의적 주체 형식은 A의 주체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거기는 A로부터 B로의 어떤 감각기억권에 대한 정서적 느낌의 벡터 전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N이 X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걸 벡터적 전달이라고 그랬어요. 벡터 전달. 이 힘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는 새로 생겨난 주체입니다. 뒤에는 이 감각 여건을 A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느낀다. A에서 오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역시 A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적 형식으로 느낀다. 이때 정서적 형식은 뭐라고요? 주체적 형식입니다. 그건 다른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를 느낄 때 느끼는 여건도 A가 느꼈던 여건이고 주체적 형식도 A가 그것을 파악했던 주체적 형식이란 말이죠. 둘 다 반복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적 효과의 느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인과적 효과의 느낌, 이건 인과적 느낌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인과적 효과, 효력 뜻입니다. 인과적 효과, 에피카시란 말인데 인과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적 효과의 느낌 또는 인과적 느낌 또는 단순 물리적 느낌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인과적 느낌, 단순 물리적 느낌 또는 순리적 느낌은 결국 뭐라고 하는 거냐? 앞선 존재의 느낌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느낌의 형태는 물리학에서는 뭐로 보냐? 이건 에너지의 형태 전달, 에너지의 어떤 흐름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나가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 이 일련의 활동 전체도 현실적 기계들의 느낌의 과정이고 우리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존재 내부에 있는 에너지 흐름도 물리적 느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사건의 모든 현실적 존재들의 기본 활동은 물리적 느낌이다. 그게 물리적인 것이건 유기적인 것이건 뭐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 11번째 절인데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주체적 형식, 인과적 느낌, 수능적 느낌 이 현상이 물리학에서 에너지 전달 형식과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속도가 10인 돌멩이가 나에게로 이제 날아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상황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사례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근데 사례가 정확하게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례는 단순히 돌멩이의 운동과 그 돌멩이의 운동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어떤 다른 어떤 사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힘의 크기 이것도 물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한 그 조치가 그 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형태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 소박한 사례,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려면 아까 얘기한 열의 전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 그러니까 열기가 이렇게 전달될 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열기라는 거는 뭡니까? 그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죠. 그걸 빠르게 움직이면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달돼서 손에 와서 부딪히면 손에서 이게 똑같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빠른 운동이 일어나서 열기를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형식이 이렇게 그대로 옮아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약간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옮아오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은 또 우리가 뭐 이제 뭐 전파를 쏜다든지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일종의 에너지 전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어떤 형태를 집어넣어서 어떤 기호에서 뭡니까 그 정보하면 그 정보의 내용이 형식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반복돼서 이제 에너지 형태가 반복돼서 전달된 거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열의 전달, 뭐 전파의 전달,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본 생각. 요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세계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형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이제 뭡니까 그 소박하게 들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뭐 맛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혀의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렇게 맛이 전달되는 것, 또는 뭐 뜨거운 열기가 내 손에 느껴질 때 그 밖에서 오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또 뭐 그 밖에도 얼마든지 예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물리적 그 거시세계의 물리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태, 물리적 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사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관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 주체적 형식을 주관에 그 비유할 수가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관이 강하다. 그래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누가 이제 그 뭡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렇게 설복시킬 때 그냥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을 의심하면서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할 수 있죠.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후자의 경우가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 경우이고, 그대로 완전히 그래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보다 수능적인, 아까 얘기 있었죠. B의 주체의식은 A의 주체의식에 수능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그죠? 자, 오늘은 주체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새로움에 적어도 기여하는지, 이거를 간략하게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늘 강의 중에서 시청자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문맥으로 옮겨놓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고, 인과적 느낌이다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인과적 느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이든 자기의 그 주체적 생성의 과정을 온전히 그 주변 여건에 내맡기고 있지 않다. 거기엔 항상 미약하게나마 주체적 결단이 작동하고 있다. 주적 또는 자의성, 자발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그 환경에 완전히 복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래서 자유와 복속이 서로 상호 어우러져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변의 환경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 강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새로움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도입부처럼 짧게 했어요.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다양한 문맥에서 좀 자세히 하는 것이 아마 다음 시간에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